가지치기 실전에 꼭 필요한 엑기스 지식, 정보를 쉽고 짧게. 안녕하세요, 피베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10여 개의 가지치기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지치기 이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지치기 전문가는 아닌데요. 가지치기를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책도 보고 유튜브 자료도 보고요. 블로그도 보고 해서 저희 집 나무에 맞도록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서 요번에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실전과 또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찾아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유튜브에 있는 좋은 자료를, 정보를, 그 내용들이 좀 전문적이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튜브를 보시면서 꼭 필요한 어떤 내용을 좀 모아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유튜브에 또 없는 내용들을 저는 책 같은 데서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가지치기 실전에 꼭 필요한 엑기스 지식, 정보를 쉽고 짧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정원수 가지치기 핵심 이론은 1부와 2부로 나누었습니다. 동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누었고요. 자, 그럼 이제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치기 용어는 실제로 정지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전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두 단어의 개념이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지치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패스하기로 하고요. 이 두 가지를 모아서 그냥 전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정 혹은 전지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주로 가지치기라는 말로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지치기에는 다시 이따가 소금과 절단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지는 원줄기와 주지, 부주지, 잎줄기, 잎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 스케치를 가지고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무에서 이 굵은 가운데 줄기, 이걸 원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뻗어져 나가고 있죠. 요것을 주지. 그리고 이렇게 뻗어져 나간 가지에서 다시 가지가 뻗어져 나갑니다. 그 부주지. 다시 여기에서 또 뻗어져 나가는 것을 잎가지, 잎줄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건강한 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게 하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당이나 정원의 조경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나무의 수영을 만들고 정원과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그러한 나무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소를 가지신 농부들께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그해 열매가 맺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 따라서 1년생 혹은 2년생의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열매 수확에 관한 내용은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하고요. 또 좀 더 고급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어떤 몇 년생 가지에 맺히는지는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할 나무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열매 수확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낙엽수, 꽃나무, 상록수, 침엽수를 저는 구분을 했는데요. 사실 더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나무들이 저희 집에 하나씩 한 그루 이상씩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중심으로 가지치기 시기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나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가지치기 시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낙엽수는 말 그대로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휴면기가 됩니다. 이때가 가장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2월에서 2월 말까지가 적기입니다. 그런데 낙엽수 중에서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1월이나 2월에도 가지치기를 하면은 수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는 12월에 가지치기를 마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낙엽수라 하더라도 나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집에는 모과나무, 자두, 살구, 배, 삼뽕나무 등등의 낙엽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모두 겨울 휴면기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고 또 많은 과일수들이 대부분 낙엽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겨울 휴면기에 가지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꽃나무가 있는데요. 꽃나무 중에는 낙엽수도 있고 상록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나무는 낙엽수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뺀 이유는 꽃나무는 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화한 직후에 가지치기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나무가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나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직후에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엽수라면 휴면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쏘금이나 절단의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낙엽 교목이 있는데요. 꽃나무 중에서 낙엽수이고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요. 라일락이나 산딸나무, 배롱나무 등이 이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라일락은 5월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산딸나무는 개화 직후인 5월 그리고 겨울 휴면기에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 사이에 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배롱나무는 3월 발화 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낙엽수나 꽃나무를 제가 다 적어 놓지는 못했는데요. 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들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낙엽수인지 그리고 낙엽수 안에서 꽃나무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해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적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록수가 있는데요. 상록수는 아무래도 남쪽 출신입니다. 겨울 가지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시기가 초봄입니다. 3월이나 4월이 바로 상록수의 가지치기 적기입니다. 자, 남천나무 같은 경우는 꽃나무로 분류가 되지만 낙엽수가 아니라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3월에서 4월 초까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백나무도 3월 달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엽수의 경우는 역시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3월에서 4월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6월이나 7월에 웃자란 가지를 잘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측백나무나 향나무, 편백나무 등이 그것인데요. 사실 저희 집에 편백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아직 침엽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저희 집 편백나무를 만약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면 다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 나무를 중심으로 가지치기 적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나무가 낙엽수인지 꽃나무인지 상록수인지 침엽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가지치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잎의 광합성을 통해서 주양분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들도록 나무 내부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그늘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통풍이 좋아야 됩니다. 가지를 선택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의 방향이 45도, 뭐 반드시 45도는 아니지만 45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직으로 솟은 가지는 그늘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45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나무에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냥 수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60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농부님들이 또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또 주지를 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꺾인다든지 방향을 확 튼다든지 이런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를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가지치기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병충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병충해를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병충해를 제거해 주시고 또 가지치기를 하면 병충해가 많이 생기지가 또 않겠죠. 그래서 병충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녀벌레 정말 무서운 병충해입니다. 참고를 하면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가지치기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녀벌레 때문입니다. 상록 한렵수와 침엽수는 잎이 없는 부분까지 잘라내면은 가지가 마르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칡백나무입니다. 자, 칡백나무의 경우는 형태를 이렇게 원뿔처럼 가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긴 가위로 이렇게 고르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친다고 했을 때 치시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아마 녹색의 잎이 없는 부분까지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줄기에 잎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치게 되면은 그 가지는 죽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치실 때 이 수용을 잡으시는 어떤 범위를 잘 설정하셔서 잎이 없는 부분까지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절단해야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가지들인데요. 우선 도장지, 수직으로 위로 뻗은 가지입니다. 아주 힘이 강한, 세력이 강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내향지, 가지가 안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안에 그늘이 지고 서로 꼬이기도 하죠. 자, 이런 가지 내향지라고 합니다.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처지는 가지 하향지입니다. 이것도 잘라야 되고요. 자, 평행하는 가지는 다 자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개가 평행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행지가 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한 가지는 잘라냅니다. 자, 교차지는 이렇게 교차를 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죠. 두 가지를 다 제거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제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um도지는 뿔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뿌리 부분에서 올라오는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가지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른 가지, 그 다음에 병충해를 입은 가지 등은 가급적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스케치를 보면서 실제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장지. 자, 여기서 어떤 게 도장지일까요? 예, 이 부분 도장지 같죠? 수직으로 높이 솟은 가지. 그 다음 요 가지도 도장지 같습니다. 그 다음 내향지, 안으로 향한 가지. 자, 여기 요 가지 안으로 향해 있죠? 내향지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하향지, 아래로 향하는 가지. 이 가지가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자, 이 가지는 아래로 향하는데 이 가지는 사실 까만색으로 그렸는데요. 마른 가지입니다. 평행지는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서로 평행하게 나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가지를 잘라내야 될까요? 이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그재그의 형태가 좋습니다. 가지 간의 간격이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가지를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교차지, 서로 교차하는 가지 어디 있을까요? 자, 이 가지가 이 가지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는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좋겠죠. 교차지. 자, 또 교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서로 교차를 하는데요. 이 가지가 조금 도장지처럼 수직으로 솟아있기도 합니다. 이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마른 가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음도지는 뿌리에서 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음도지 이렇게 잘라주고요. 가지치기를 하시다 보면 병충해에 오염된 가지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손으로 이렇게 닦아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면 솔로 닦아서 해결되는 가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심하게 오염된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늘이 져서 잘 못 자라는 가지들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런 그늘진 가지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가지는 실제 가지입니다. 아까는 이제 스케치였고요.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나마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전에 들어가면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로 가지치기를 아까 그림처럼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실제 나무들은 훨씬 복잡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실제 나무를 보고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지. 수직으로 솟은 가지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도장지 같죠? 이렇게, 도장지. 그 다음에 내향지가 어디 있을까요? 내향지는 딱히 잘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이 도장지가 자체가 사실은 안쪽으로 이렇게 뻗어가서 내향지이기도 하고요. 이쪽에 자세히 보면은 안으로 향한 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육안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향지 많이 있죠. 자, 이 가지도 보면은 여기 아래로 향하는 가지고요. 지금 이 가지도 이렇게 올랐다가 아래로 향하는데요. 여기도 잘라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 부분도 하향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하향지, 이 가지도 하향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하향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평행지는 보시면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평행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의 간격을 봤을 때 다른 가지와의 간격을 적절하게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가지는 교차지이기도 합니다. 평행지면서. 그래서 평행지면서 교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도 두 개가 평행지인데요. 이 아래의 평행지가 여기서 만나죠.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지와 이 가지, 이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육안으로만 보면은 이 두 가지도 평행지입니다. 그런데 간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가지보다는 이 가지를 자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냥 시험 삼아서 사진으로 한번 배운 것을 적용하는 거니까요. 입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가지는 눈으로 실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를 입은 가지, 그늘진 가지. 여기에 그늘진 가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그늘진 가지는 좀 잘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실제로 잘라야 될 가지를 나무 사진을 통해서 적용을 해봤고요. 나무 가지치기의 핵심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1부였고요.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응용을 하는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가지치기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인터넷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별로 없고요. 제가 책에서 발견한 건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2부에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가지치기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